안녕하세요. 성경학원 고정민입니다. 잠실여고 입학을 축하드립니다. 참 좋은 학교예요. 대신 시험은 좀 까다롭습니다. 제가 상세히 오늘 알려드릴게요. 일단 오늘 전반적인 내용들입니다. 자, 저를 소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잠실여고 수업을 성경학원에서는 제가 1, 2, 3학년 모두 전담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느새 15년 차네요. 지금 현재 부원장으로 있고요. 잠실여고 내신 관련 기록들이 있습니다. 1학년에서 3학년까지 제가 다 수업을 하는데요. 1등급 학생들을 최다 보유하고 있습니다. 변별력이 약간 조정에 실패했던 한 시험에서 영어 만점 25명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 재원생 24명까지의 기록이 있습니다. 1등급은 13명 중에 12명까지의 기록도 역시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 서울대 의대를 수시 합격한 학생의 제가 3년간의 내신 지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아이들의 저에 대한 평가는 사실은 어머님들께서 수강 후기에서 보실 수가 있어요. 저희 성경학원 홈페이지에서도 수강 후기를 보실 수 있는데요. 보시면 아이들이 정말 영어에 대해서만큼은 3년 동안 한 번도 학원을 바꿔야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다라는 얘기 있고요. 아무래도 바쁜 아이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와준 거에 대해서는 그만큼 제가 효율성과 효과로 보답을 해야 되는데 좋은 수업의 자료로 높은 적중률로 아이들에게 큰 도움 줬다라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잠실여고 이제 보실까요? 일반형 사립고입니다. 지금 일신여중하고 이음학교 상태죠. 그래서 교장 선생님 한 분이고 시설을 함께 사용하는 학교입니다. 지금 인원을 보시면요. 2024학년도 기준으로 931명입니다. 총원이 많다는 건 좋은 겁니다. 등급을 받을 때 유리하다는 얘기죠. 작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1학년은 334명 정도였습니다. 아무래도 1등급을 받을 땐 인원수가 많을수록 제가 1등급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수한 입시 결과는 어쩌다 한 번이 아니라 매년 반복되는 우수한 성과를 입증해주고 있습니다. 실제 송파권과 강남권 모두 아울러 보더라도 잠실여고 입시 결과는 매년 우수한 상태, 즉 의학계열 또는 서울대, 연대, 고대까지 포함했을 때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합격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시험 얘기를 하겠습니다. 시험은 만만치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듣기가 들어갑니다. 듣기는 자체 교재를 작년부터 사용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편집하신 교재를 사용하고요. 한 번에 1학년 모의고사 기출문제 중에서 듣기 파트가 4회분, 약 64문항 정도. 교과서는 2개 과를 사용하는데 이번에 교과서가 바뀌죠. 새로운 게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모의고사가 들어가는데요. 모의고사는 항상 그 시험에 해당하는, 즉 이번 1학기 중간고사라면 이번 3월 24일 날 그 모의고사겠네요. 여기서 한 10개에서 12개 지문 정도가 발췌해서 포함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보시면 각각 이제 분할해서 서답형과 객관식이 얼마씩 나오는지 보실 수 있는데요. 제가 듣기와 교과서 모의고사의 출제 비중을 한번 분석해 봤는데 모의고사 32.2%로 가장 높죠. 근데 실질적으로 보신다면은 점수예요. 점수 60점 만점에서. 근데 여기서 보시면 모의고사가 가성비로는 사실은 교과서 이기지 못합니다. 왜냐면은 교과서는 난이도가 낮고 지문의 길이가 짧은데 그 중에서 22.3점까지 나오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가성비는 교과서가 훨씬 높고 서답형 출제 비율도 교과서 위주로 출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교과서 위주인데 왜 어려울까요? 자,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서술형 자체가요, 그렇게 평이하지 않아요. 외워서 풀 수 있는 서사평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문법이라든지 어휘가 모두 바뀌어 나오기 때문에 아이가 다 외우고 간 건 정작 시험 문제에서 써 있을 거예요. 그러면 전혀 다른 패턴으로 변형해서 써야 된다는 얘기고요. 학교에서 수업 중에 설명을 해주지 않은 어법도 모두 나올 수 있습니다. 듣기만 하고 가면 안 돼요. 서술형이 나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문제도 보실 거예요. 자, 이 문제 보실까요? 지금 보시면 이게 문장의 밑줄 친 가를 같은 의미가 되도록 바꿔 쓰라는 문제였어요. 밑줄 친 가가 아이가 열심히 외워간 부분일 겁니다. 외워봤더니 써있네요. 그럼 뭘 쓰라는 걸까요? 실제 아래쪽 조건을 보세요. 1번부터 9번까지 쭉 봤을 때 8개의 단어가 모두 철자수 제한이 있어요. 어떤 단어는 처음 시작 철자를 주죠. 그리고 최대, 여기 보시면 8번째 링크안에는 11개의 철자의 단어인데 스펠링은 C로 시작한다고 해놨어요. 애들이 이거를 어떻게 풀까 싶죠. 정답을 한번 보시겠어요? 원문은 위에 검정색 글씨입니다. 그런데 원문하고 정답을 비교해 보시면 여기 어스 한 단어 빼고는 빨간색 줄친 단어 모두가 다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위에 있는 문장의 의미를 이해한 상태에서 어법도 바뀌고요. 어휘도 바뀝니다. 이거를 연습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전반적으로 출제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패턴을 어느 정도 꿰뚫어보는 상태에서 연습을 하지 않으면은 학생 혼자 단위에서는 시행하기 힘든 문제들입니다. 옆에 어법상 배우지 않은 게 나온다고 말씀드렸는데 무슨 얘기일까요? 보시면 오른쪽에 보시는 문제에서는
이 문제 해석 자체는 굉장히 쉽죠. 교과서나 시험범에서 나오지 않았던 문제예요. 근데 저걸 갑자기 왜 냈을까요? 어느 한 교사분께서 수업 중에 잠깐 언급을 하셨고 그게 출제가 됐던 케이스예요. 아이는 저 중에 운이 좋아서 저 반 수업을 들었을 수도 있는 설명이나 나머지 2개 반인 경우는 못 들었겠죠. 자, 그러니까 아이가 실제로 설명 듣지 못한 파트까지의 자료를 취합해서 설명해주는 누군가, 즉 제가 해준 수업이 필요했던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듣기 문제입니다. 듣기에서 서답형 나온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듣는 지문의 내용은 그냥 일반적인 모의고사 유형이에요. 그런데 아이가 들었을 때에 남자가 말하는 내용의 주제를 서술하고자 할 때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세요 되어 있죠? 결국 내용을 듣고 주제문 한 문장으로 압축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근데 빈칸에 들어갈 4개의 단어가 모두 시작 철자와 개수 제한이 있어요, 철자에. 마지막에 보시면 4번째 빈칸에는 10개의 철자로 되어 있는데 I라는 스펠링으로 시작한 단어를 쓰라고 해놓은 거죠. 아이들 입장에선 듣는 걸 가지고 저 문장 주제문 완성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한 요소가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요 2점짜리 서답형 문제 풀기는 쉽지 않았을 겁니다. 옆에 보시면 서답형 2번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점수가 1점이에요. 잠실용은 영어 점수가 60점 만점 시험지입니다. 지필고사가. 60점 중에 1점인데 조건이 너무 복잡하게 많죠. 그럼 아이들이 이거 하나 풀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면요. 당연히 듣고요. 내용을 알아야 되고 듣기에 안 나오는 단어지만 주제문을 압축할 수 있다면 단어 스펠링을 정확하게 철자 개수 제한에 맞게 쓸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하는 요건을 5개를 맞춰내야 1점을 받습니다. 이 1점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왜냐면 아이들이 잘못 생각하면 1점인데 그냥 버려야겠다. 너무 복잡하다 생각할 수 있죠. 1점은 엄청난 가치를 발휘합니다. 곧 보여드릴게요. 객관식은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렇게 써드렸죠. 객관식은 쉽고 비싼 함정이다. 왜 그럴까요? 상대적으로 쉬운 대신에 꼭 다 맞아야 되거든요. 만약에 하나를 틀린다면 객관식 100점은 최고 2.5점까지입니다. 이 문제 하나를 모든 걸 다 맞췄는데 틀렸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1등급 학생이 3등급까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객관식을 틀린 학생 중에 서답형을 다 맞추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서답형 중에 뭔가 틀리고 객관식 마저 한꺼번에 2.5점씩 덩어리째 빠져버린다면 굉장히 많은 점수가 빠지게 됩니다. 자, 만약에 아이가 중간고사를 딱 보러 갔어요. 시험지를 받았는데 엄마 나 영어 90점이야 라고 하면은 칭찬하지 않으시겠어요? 자, 근데 안타깝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보신다면 잠실여고 영어시험은 60점 만점, 이 중에 90%라면 54점이죠? 2024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에 54점을 받은 학생은 전교 100등, 즉 상위 29%, 4등급에 해당됩니다. 물론 9등급제 기준입니다. 그러나 올해 등급제가 바뀐다고 해도 54점으로는 결국 거의 3등급에 육박하게 될 겁니다. 54점, 즉 90%의 점수라는 것은 생각보다 굉장히 낮은 등급에 해당된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점수와 등급을 환산해 봤습니다. 2024년도까지의 9등급제 기준으로 봤습니다. 잠실여고는 300명 단위였기 때문에 1등급이 4%까지, 즉 전교 13등까지입니다. 점수를 본다면 59점에서 거의 60점 받아야, 즉 만점 받아야 안정적으로 1등급을 받을 수 있고요. 실제로는 60점 만점이었지만 2등급인 적도 있습니다. 만점자만으로 1등급 인원이 벗어난 적이 있기 때문이죠. 2등급은 7%까지, 즉 누적했을 경우에 36등까지입니다. 57.5점에서 약 60점, 즉 만점 받고도 1등급이 아닌 2등급을 받을 수도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올해는 어떻게 될까요? 올해는 이제 등급제가 5등급제로 바뀌면서 1등급이 10%까지입니다. 왠지 웬만하면 1등급 될 것 같으시죠? 실질적으로는 약 33등까지. 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작년 대비한다면 제 예상으로는 58점 이상은 받아야 안정적으로 1등급이다 라고 할 수 있고, 솔직히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그래도 거의 안 틀리고 60점 가까이 받아야 1등급이라고 여전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60점 만점만으로도 20명이 넘어갔던 적도 있었거든요. 자, 그러니까 결국은 1등급은 여전히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선용학원엔 정말 잠실여고 학생이 성공적으로 졸업하기까지 완벽하게 모든 걸 다 갖추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고1에서 고3까지 내신 수업이 모두 진행됩니다. 모두 제가 진행하고요. 1학년 때 시간표 중에서 2학년 때 동일하게 유지되고요. 3학년 내신까지 커버하는 학원은 사실 거의 없다고 보셔도 좋습니다. 3학년 내신은 그만큼 부담이 큰 수업이거든요.
내신과 수능을 모두 해야 하는 2025학년도입니다. 내신만으로도 대학 가기 힘들고요. 수능 하나만으로도 대학 가기는 힘들어진 새로운 입시 유형인데요. 이 두 가지를 모두 선경 커리큘럼으로 커버하실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국어까지 한 번에 해결하실 수가 있어요. 아이들에 의한 얘기인데요. 학교보다 더 학교 같아요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냐면은 정말 좋은 선배들이 학원 수업을 하면서 1학년 아이들과 계속 교차하면서 마주하게 되거든요. 실제 아이들에게서 제가 받은 설문조사에서 작년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2025학년도에 새로 들어올 잠실여고 후배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 하나 써주세요. 그랬더니 이렇게 짜임새 있게 써주더라고요. 여기에는 꼭 영어만 얘기한 게 아니라 학교 생활, 선생님들의 특성, 그 다음에 각종 과목들에 대한 학습 꿀팁 같은 거, 하다못해 학원 추천까지 정말 저 혼자 알고 있기 너무 아까운 정보들이 많은데 모두 다 참하고 열심히 공부하는 그런 선배들의 정보였습니다. 이런 정보들을 잠실여고 후배들에게 공유함과 동시에 동아리 모집할 수 있는 기회도 주거든요. 그러면은 동아리 선후배가 한 학원에서 서로 교류하고 만날 수 있는 그런 정말 학교 같은 학원이 가능합니다. 자, 이제 성과를 보셔야겠죠. 구체적으로 숫자로 잘했다라고 보여드리겠습니다. 작년도 기준입니다. 1학년의 인원은 335명으로 마지막에 집결이 됐고요. 1등급이 13등까지였습니다. 이 중에서 12명이 재원생 중에 성적표가 확인이 됐고요. 이 학생들은 제가 실명과 성적표 사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등급입니다. 전체적으로 전교 36등까지고요. 2등급을 받을 수 있는 인원만 따지면 23명인데요. 이 중에는 19명까지 있었습니다. 제가 세워봤더니요. 1, 2, 3등급을 76명이 받을 수 있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65명이 저와 함께 수업을 했던 성경학원 재원생이었습니다. 밑에 보시는 제 동그라미 친 부분들은 뭐냐면요. 잠실여고에서 작년도에 수강했던 고1, 고2, 고3에서 전교 1등이 모두 있었다는 겁니다. 다시 보시자면 여기 하얀색 부분에 보이시는 거는 334명 중에 1등이 있었던 건 1학년의 성적표고요. 그 밑에 323명 중에 1등이 있는 건 2학년의 전교 1등 학생 성적표입니다. 오른쪽에 보이시는 건 이번에 졸업한 학생이에요. 교장 선생님 이름이 찍혀있는 교과 우수상은 누구에게 주냐면요. 영어 과목의 전교 1등 학생에게 주는 겁니다. 역시 성경학원의 재원생이 받은 상입니다. 결과적으로 재원생의 전교 1등에 모두 위치하고 있다. 가끔 억울한 소리 듣습니다. 원래 잘하는 학생이니까 성경학원이 아니어도 어디 갔어도 1등급 받지 않았을까라는 얘기인데요. 꼭 그렇지 않아요. 저희는 예전에는 사실 저희 학원에 안 다니고 있다가 왜 이렇게 성적이 안 오르지 해서 답답해서 오게 되는 학생들이 나중에 있어요. 여기 보이신 요 카톡 내용이에요. 제가 1학기 때 37등이었는데 그럼 이 학생은 아깝지만 2등급 바로 문 열고 3등급으로 넘어간 거였거든요. 근데 2학기에 전교 10등 해서 등급으로 1등인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너무 고맙다고 카톡 해놓은 거죠. 옆에 제가 입증해준 성적표도 확대해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결국 석차수로 친다면은 10등, 석차 등급 1등급. 1학기에 3등급에서 2학기에 1등급으로 올라간 케이스죠. 옆에 있는 학생 같은 경우에는 1학기는 저하고 수업을 같이 하지 않았고 다른 학원에서 공부를 했는데 등급이 너무 안 나온 거죠. 그래서 계속 고민을 하다가 옮겨온 케이스였는데 이 학생이 결국은 1학기에 3등급에서 후반 정도 그러다가 드디어 2학기 기말에 합산 등급 1등급이라고 나왔다고 저도 되게 울컥했던 케이스입니다. 고민이 많았던 학생이거든요. 그래서 결국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한 번 한 학기 옮겨서 수업만 해도 3등급에서 1등급으로의 도약이 일어나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잘하는 학생에게만 뭔가 우수한 그런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학원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보실까요? 자, 이제 정말 입시 결과가 중요하죠. 서울대 의대를 사실은 정시로 가지 않고 수시로 가는 거 굉장히 힘든 일인 거 아시죠? 올해 졸업하는 학생입니다. 이 학생은 저하고 내신 3번을 모두 수업을 했던, 그러니까 3년간 수업했던 학생이고요. 그래서 고1, 고2, 고3까지 내신을 모두 수강했던 학생입니다. 작년도에도 그런 학생이 있었죠. 이 학생도 역시 3년 동안 내내 저하고 내신 수업을 했었고요. 이 학생은 연세대 의대를 비롯하여 총 5곳의 의대에 합격했던 의대 5관왕이었습니다. 자, 우수한 학생들이 끝까지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3년간의 내신을 책임질 수 있는 커리큘럼 대한민국에서 특히 대치동에서도 없습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스케줄을 보시면은 지금 프리내신 스케줄이 보이시는데요. 스텝 1, 2가 있고 3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이제 중간고사 본진도 수업입니다. 그러니까 저 때는 내신반에 들어가는 모든 학생들이 다 수업을 듣게 되겠죠? 지금 당장 스텝 1이 궁금하실 겁니다. 2월 15일 토요일에 개강을 하는데요. 잠실여고는 2월 19일 수요일날 학교에서 학생들이 모두 모여 배치고사를 보게 됩니다.
배치고사를 보기 전에 먼저 배치고사 한번 대비할 수 있는 실전 연습과 잠실여고 서술형 스텝 1 그리고 핵심 문법의 스텝 1 수업이 진행되는데요. 이 수업 내용과 스텝 2에 있는 서술형과 문법 수업의 내용은 겹치지 않습니다. 즉 스텝 1, 2를 다 들어야 완전체가 된다라는 말씀이죠. 자, 그런데 만약에 스텝 1에서 일정이 안 맞아서 합류가 힘드신다면 스텝 2에라도 아직은 늦지 않습니다. 조금이라도 연습을 해보고 본게임에 들어가는 경우가 훨씬 더 우수한 성적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은 너무 당연한 얘기겠죠. 아이들이 서술형의 유형이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연습이 없이 바로 시험 범위만 열심히 외우고 풀어서는 사실은 첫 기대하기에는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좋은 성과를 위해서는 아이가 그만큼 훈련이 좀 필요하다라는 걸 좀 배려해주는 마음에서 프리내신 수업을 꼭 참여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 2단계를 거쳐서 드디어 3월 13일에는 본내신 진도가 들어가는 반이 개강이 되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시간표를 말씀드릴게요. 프리내신의 스텝 1입니다. 개강일은 아까 말씀드렸고요. 15일과 22일 토요일 2번 진행됩니다. 이때 해주는 수업 중에 특성이 배치고사에 대한 실전 연습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스텝 2에서는 2회 역시 수업이 진행되는데요. 이때는 반이 하나 더 추가돼서 목토일 3번 수업이 진행되죠. 자, 근데 이때는 아이들이 수업을 좀 진행하다가 요 시험을 하나 봅니다. 내가 지금 상태에서 잠실여고 내신을 본다면 몇 등급이나 나올까라는 거를 이제 실제 잠실여고 기출문제를 통해서 평가해보는 시험이 되겠습니다. 이걸 한번 풀어보고 나면 아이들이 아, 정말 열심히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더 많이 절실하게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본내신 개강이 이어지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 지금 준비한 수업들 외에도 2월 프리내신 수업을 기점으로 해서 그리고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그 사이 기간의 정규 수업을 통해서 아이가 실질적으로 채워야 되는 영어의 기본 내공을 좀 더 함양해주고요. 그리고 기말고사 이후에 여름방학 기간에 다시 한번 아이의 기본기를 단련시켜주면서 2학기에 대한 보다 높은 기대를 채워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시기와 목적에 맞는 영어 학습이라는 것이 빈틈없이 짜임새 있게 돌아간다는 걸 이 하나의 프로세스에서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잠실여고 프리내신 반입니다. 스텝 1 개강이 2월 15일입니다. 아침 9시 반에서 오후 1시까지 진행하는 반입니다. 신규생인 경우 입학 테스트 신청을 위해 얼른 연락해 주세요. 감사합니다.